오늘은 제 68번째 생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흰 머리카락이 대부분이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더군요. 세월 참 빠릅니다. 제 이름은 정미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좀 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어요. 30년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로 글씨를 쓰고 아이들의 공책을 검사하고 운동회 때는 목이 쉬도록 응원했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정우진은 은행원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고 저녁이면 신문을 읽으며 소주 한잔 하는 게 낙이었죠. 딸 서영이를 낳고 셋이서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그 후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어요. 서영이가 자주 왔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은 들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영이도 바빠졌습니다. 스타트업 회사 임원이라 업무가 많았어요.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 그러다 2주에 1번으로요. 전화는 자주 했지만 목소리만으론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생일 케이크를 혼자 샀어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초 하나만 꽂았어요. 식탁에 앉아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란 불빛이 흔들렸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초를 끄고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지만 쓸쓸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영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서영아. 들어와. 딸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서영이는 평소와 달리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제안? 서영이는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어요. 반짝이는 표지에 힐링빌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경기도 분당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이에요.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호텔 같은 로비 사진, 넓은 정원, 깨끗한 개인실이 보였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날 보내려는구나. 서영아, 난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여기 보세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도 있고 요가 수업, 미술 수업도 있어요. 같은 연배분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요. 서영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 걱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가보세요. 구경이라도 하시고 결정하세요. 알았어. 한번 가보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이와 함께 분당으로 갔어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힐링빌은 팜플렛 사진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8층 건물의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정미란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원이에요. 오늘 안내를 맡았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박 씨는 친절했어요. 먼저 1층 로비를 보여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가죽 소파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엔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입주자분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세요. 2층엔 식당이 있었어요. 깨끗한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고 주방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 제공되고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짭니다. 3층은 운동실과 도서관이었어요. 러닝머신, 자전거 기구들이 보였고 도서관엔 책이 가득했습니다. 5층 개인실을 보여줬어요. 방은 넓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화장실도 넓어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고요. 좋네요.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요가, 수채화, 서예, 노래교실. 매일 뭔가 배우실 수 있어요. 박 씨가 프로그램표를 보여줬어요. 투어가 끝나고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놓고 설명을 들었어요. 한 달 비용은 150만 원입니다. 식사,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모두 포함이에요. 서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비용은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기 오면 편할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고 할 일도 있고 안전하고 하지만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번 해보세요. 안 맞으면 다시 나오면 되잖아요.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해볼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불안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68배 새로운 시작이라니. 두렵기도 하고 조금은 기대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입주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3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우진이 입던 옷, 서영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교사 시절 받은 상장들. 하나하나 손에 들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어요. 서영이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건 가져가세요. 사진첩이랑 옷은 꼭 필요하니까. 그래, 고마워. 큰 캐리어 2개에 짐을 담았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힐링빌에 도착했을 때 오전 10시였어요. 로비엔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선생님 환영합니다. 꽃다발을 건네받았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는 것 같았어요. 5층 502호가 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보였어요. 침대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책상 위엔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카드를 읽으며 웃었어요. 조금 힘이 났습니다. 짐을 푸는데 옆방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칠순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왔어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강순이에요. 반가워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순희 씨는 환한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아, 존댓말 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 하자고요. 그럼. 고마워요, 순희 씨. 그렇게 첫 친구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 기상방송이 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8시부터입니다. 2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순희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미란 씨, 여기 와요. 순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소개할게요. 여기는 박영수 선생님. 전에 공무원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긴 김명자 선생님. 약사셨어요. 잘 부탁드려요. 단정한 인상의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식사는 훌륭했어요. 흰쌀밥,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4가지. 음식이 참 맛있네요. 그렇죠? 여기 식단이 정말 좋아요. 순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오전 10시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3층 운동실엔 10명 정도 모였어요. 젊은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매트 위에 앉아 천천히 몸을 풀었어요. 뻐근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오후 2시엔 수채화 수업이 있었어요.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 거예요. 강사가 정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칠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색감이 좋으시네요. 강사가 칭찬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희 씨와 정원을 산책했어요. 미란 씨, 어때요? 괜찮죠? 응, 생각보다 좋아. 할 일도 많고. 그치? 나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순희 씨 얼굴엔 진짜 행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요가, 오후 수채화나 서예. 저녁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영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왔어요. 외손녀 하윤이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하윤이가 정원을 뛰어다녔어요. 그치? 할머니 여기서 행복해. 딸과 손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구나. 2달째가 되었을 때도 모든 게 좋았어요. 순희 씨, 영수 씨, 명자 씨와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내일 저녁에 치킨 시켜 먹자. 순희 씨가 제안했어요. 좋지. 오랜만에 야식이다. 넷이서 방에 모여 치킨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식당에 내려갔는데 반찬이 하나 줄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반찬이 5가지였는데. 그러게요. 오늘은 4가지네. 명자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실수겠지 뭐. 그렇게 넘겼습니다. 며칠 후 수채화 수업 시간이었어요. 운동실에 갔는데 강사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직원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됐어요. 그럼 미리 알려주셨어야지. 영수 씨가 불평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턴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직원은 대충 사과하고 갔어요. 다음 주에도 수업이 취소됐습니다. 이번엔 요가였어요. 강사님이 아프셔서 한동안 수업이 어렵대요. 그럼 대체 강사라도 구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수업은 없었어요. 식사도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생선은 냉동 생선으로 바뀌었고 나물 반찬은 2가지만 나왔어요. 이게 한 달 150만 원짜리 식사예요? 명자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직원들 태도였어요. 처음엔 선생님하고 정중하게 불렀는데 이젠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대충 했어요. 저기요, 전구 좀 갈아주세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 네.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정구는 사흘이 지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미란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순희 씨가 속삭였어요. 응, 나도 느꼈어. 처음이랑 너무 달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해. 3개월 지나니까 대우가 확 달라졌대. 순희 씨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근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요. 프로그램도 자꾸 취소되고 식사도.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강사님들 사정이 있어서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럼 다른 강사라도 구해주세요. 우리가 돈을 내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서영이 방문이 뜸해졌어요. 2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전화는 자주 했지만 짧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허전했어요.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영아, 추석엔 집에 갈 수 있지? 엄마. 서영이 목소리가 망설였습니다. 올해는 시댁 가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그래, 괜찮아. 이해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일 하렴. 추석날 아침 2층 식당에 내려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데리러 갔나 봐요. 저처럼 남은 사람은 5명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송편이 놓여 있었어요. 냉동 송편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송편을 먹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가족 사진을 봤어요. 남편 서영이, 하윤이. 눈물이 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아, 나야. 순희 씨였습니다. 문을 열자 순희 씨도 눈이 빨갰어요. 미란아, 울었어? 아니야, 괜찮아. 나도 울었어. 추석인데 혼자니까. 순희 씨가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여기 뭔가 이상해. 처음이랑 너무 다르잖아. 순희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느껴. 근데 어쩌겠어.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창밖으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식탁엔 밥과 김치찌개, 김 한 장이 전부였어요. 어제도 이 메뉴였는데 영수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똑같네요. 명자 씨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예전엔 반찬이 5가지였는데 이젠 2가지도 안 나왔습니다. 식사 후 복도에서 직원을 만났어요. 저기요, 이번 주 요가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아, 그거요. 당분간 휴강이에요. 왜요? 벌써 한 달째인데.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직원은 대충 대답하고 가버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프로그램표를 봤어요. 한 달 전엔 매일 3개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젠 일주일에 2~3개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할 게 없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엔 순희 씨와 정원을 산책했어요. 미란아, 너 몸무게 줄었어.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나도 그래. 음식이 맛없으니까.
순희 씨도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미란아, 우리 관리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저번에도 말했잖아. 소용없었어. 그래도 계속 말해야 해. 이대로는 안 되잖아. 순희 씨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다음에 꼭 갈게요. 하윤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가 저를 봤어요. 딸, 응. 이번 주도 못 온대. 그래도 자주 전화라도 하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입이 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이 시끄러웠어요. 한 할아버지가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녁이에요? 국이랑 김치만 주고. 죄송합니다. 오늘 주방 사정이 매일 있네요. 우리가 돈을 안 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입주자들도 웅성거렸어요. 맞아요. 이건 너무해요. 처음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잠시 후 박 실장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실장님, 서비스가 너무 떨어졌어요. 음식도 프로그램도 다 엉망이에요. 죄송합니다. 요즘 운영이 어려워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계약대로 돈을 내고 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만 숙이고 나갔어요. 개선하겠대. 명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달라지는 건 없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다른 분들도 나왔습니다. 503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가슴을 아파하세요. 안을 보니 영수 씨가 침대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119 불렀어요? 방금 불렀어요. 당직 간호사는 어디 갔대요? 10분이 지나도 간호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순희 씨가 영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20분 후에야 구급차가 왔어요. 영수 씨를 싣고 갔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남아 수군거렸어요.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뭐예요? 간호사도 없는데. 정말 무섭네요. 나도 밤에 아프면 어떡하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긴 안전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영수 씨가 돌아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밤새 무서웠어요. 간호사가 없으니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제 여기 못 믿겠어요. 그 사건 이후 입주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불안해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서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하윤이 돌잔치예요. 그래, 우리 하윤이가 벌써. 엄마도 꼭 오셔야 해요. 하윤이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된대요. 물론이지. 갈게. 전화를 끊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외출 신청을 하러 갔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외출하고 싶어요. 몇 시예요?
저녁 7시쯤이요. 안 됩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규정상 오후 6시 이후엔 외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네, 안전상의 이유로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외손녀 돌잔치인데. 죄송해요. 규정이라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실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실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영아. 네, 엄마. 미안한데 돌잔치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여기 규정이 저녁에 외출을 못한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응. 미안해. 하윤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서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알겠어요. 하윤이한테 제가 말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손녀 돌잔치에도 못 가다니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나야. 순희 씨였어요. 문을 열자 순희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순희야. 모든 걸 말했어요. 하윤이 돌잔치, 외출 금지, 서영이 목소리. 순희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미란아, 울지 마. 나 왜 여기 있어? 가족도 못 만나고 갇혀 있고. 미란아, 이게 뭐야? 감옥이잖아. 순희 씨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순희 씨가 입을 열었어요. 미란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뭐? 이대로는 못 살아. 여기서 나가는 거야. 순희 씨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해. 계약은? 계약도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존엄성이 더 중요해.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이야,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순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응. 그날 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문득 남편 우진이 생각났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처음 느끼는 강한 감정이었어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주먹을 쥐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 방에서 만났습니다. 미란아, 어젯밤 생각했어. 우리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 응. 변한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야. 사진도 찍고. 순희 씨는 공책을 꺼냈어요. 벌써 적기 시작했더군요. 9월 15일 반찬 5가지에서 3가지로 줄어들 10월 3일 요가 수업 취소 4주째. 재개 안됨 10월 20일 영수 씨 응급 상황, 간호사 부재. 꼼꼼했습니다. 순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정확히 기록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쓸 수 있어. 나도 도울게. 그날부터 우리는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 메뉴판과 비교했어요. 프로그램 취소 공지를 모았습니다. 직원들의 불친절한 말도 적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책이 가득 찼어요. 미란아, 이거 봐. 이렇게 많아. 순희 씨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정말 심각하네.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자. 우리는 명자 씨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혹시 3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느끼세요? 당연하죠. 너무 달라요. 어떤 점이요?
음식도 그렇고 직원들 태도도요. 처음엔 친절하더니 지금은 말도 안 걸어요. 명자 씨도 불만이 많았어요. 영수 씨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일 때문에 정말 무서웠어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라더니 거짓말이었어요. 병원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는 다른 입주자들도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이 동의했어요. 함께 행동하자고요. 이제 어떡하지?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관리이사를 만나야 해. 박 실장이 아니라 진짜 책임자. 김태준 이사 말하는 거야? 응. 그 사람을 만나야 해. 다음 날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태준 이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일정이 바쁘신데 꼭 만나야 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나 봐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오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3시, 이사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김태준 이사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십니까?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순희 씨가 먼저 말했어요. 김태준 이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곳이 계약을 먼저 위반했어요. 제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질 저하, 프로그램 취소, 의료 서비스 부재, 사진들도 꺼냈어요. 처음 계약할 때 받은 메뉴판과 지금 식사 사진. 김태준 이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순희 씨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다른 입주자 10명의 서명이에요. 모두 같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도 사정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존엄성은 사정이 아닙니다. 평생 조용히 살았던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처음엔 좋은 서비스로 우리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이건 사기예요. 어르신, 외손녀 돌잔치에도 못 가게 했어요. 오후 6시 이후 외출 금지. 이게 무슨 감옥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준 이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해지해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요? 순희 씨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저희 잘못이니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일주일 내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순희 씨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미란아, 우리가 해냈어. 응, 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명자 씨와 영수 씨가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해지됐어요. 위약금도 없대요. 정말요? 명자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대단하세요, 두 분. 그날 저녁 10명이 모였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갈 거예요. 이제 안 참아요. 작은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영아. 네, 엄마. 엄마 여기서 나갈 거야. 네. 실버타운 나와서 다시 살 거야. 전화 너머로 놀란 침묵이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변환 서비스, 외출 금지, 계약 해지. 엄마, 죄송해요.
서영이가 울먹였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자주 못 갔고.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 구하는 것도 뭐든지요. 고마워, 서영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 짐을 쌌어요. 순희 씨도 짐을 쌌습니다. 미란아, 우리 어디서 살까? 같이 살자. 투룸구에서. 정말? 응.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 순희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떠나는 날 로비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잘 가세요, 선생님들. 행복하게 사세요. 명자 씨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곧 나갈 거예요. 영수 씨도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차가 왔습니다. 순희 씨와 저는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힐링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란아, 무서워? 아니, 이제 안 무서워. 나도.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란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우리 함께니까. 차창 밖으로 가을 하늘이 펼쳐졌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군요. 새로운 시작. 68과 70. 늦은 나이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었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우리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영이었습니다. 엄마, 노원구에 괜찮은 집 찾았어요. 내일 보러 가실래요? 그래, 갈게. 하윤이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가 물었어요. 딸, 응. 집 찾았대. 잘 됐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이었습니다. 투룸 아파트였어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북한산이 보였어요. 미란아, 여기 좋다. 순희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짐을 풀었어요. 하루가 걸렸습니다. 순희 씨는 작은 방을, 저는 큰 방을 썼어요. 거실엔 작은 식탁을 놓았습니다.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된장찌개 끓일까? 내가 잘해. 좋아. 부엌에서 순희 씨가 요리했어요.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집 냄새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있다. 그치?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다른 사람들도 없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잘한 거야. 그날 밤 제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낯설지만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어요. 엄마, 잘 주무세요? 응, 잘 지내. 내일 아침에 갈게요. 하윤이랑 같이요. 그래,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영이와 하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윤이가 제게 안겼어요. 우리 하윤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거실로 들어왔어요. 서영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응, 작지만 좋아. 순희 씨가 차를 끓여왔어요. 서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강순이에요.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시죠? 감사합니다. 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네 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서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실버타운이 좋을 줄만 알았고 자주 못 갔고 서영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힘들었을지 서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딸로서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서영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의지하려고만 했어.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엄마, 이제 엄마가 내 삶을 살 거야. 너도 내 삶을 살아. 서영이가 울었습니다. 순희 씨가 휴지를 건넸어요. 하윤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 와. 와, 좋아요. 하윤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엄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주말에요. 그래. 기다릴게.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해. 내 삶도 바쁜데. 서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할 거예요. 오후에 서영이와 하윤이가 돌아갔어요.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미란아, 딸이 좋은 사람이네. 응, 착해. 이제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와 저는 동네를 구경했어요.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갔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제안했어요. 미란아, 우리 뭔가 해보면 어때? 뭘?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어떻게? 순희 씨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노인복지관 강연자 모집 여기 신청해보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왜 안 돼? 우리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생각해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노원구 노인복지관에 연락했어요. 일주일 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실버타운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어떠세요? 강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렸어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미란아, 떨려? 응. 너는? 나도. 근데 우리 진실만 말하면 돼. 복지관 강당엔 40명 정도 모였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란입니다. 강순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저희는 석 달 전까지 실버타운에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의 기대, 달라진 현실, 외손녀 돌잔치, 계약 해지. 모든 것을요. 처음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편안함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존엄성이에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요. 제가 이어 말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해선 안 됩니다.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행복하세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저도 실버타운 고민 중이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 꼭 여러 번 방문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미란아, 우리 잘했지? 응. 뿌듯해. 다음에 또 하자. 그래.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68배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두세 번 강연을 다녔어요. 때로는 구청에서, 때로는 경로당에서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버타운 피해 사례를 고발한 정미란, 강순희 씨. 두 분은 현재 노인 인권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영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대박이에요. 응, 나도 봤어. 엄마, 진짜 멋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서영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서영아. 엄마, 제가 홍보 좀 도와드릴게요. SNS에 올리고 그럴게요. 그래. 고마워.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거실에서 순희 씨와 차를 마셨습니다. 미란아,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응. 정말 많았어. 후회 안 해? 전혀. 너는? 나도. 오히려 감사해. 순희 씨가 웃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영이, 하윤이, 그리고 사위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저녁 먹으러 왔어요. 어머, 다 왔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영이가 가져온 음식을 펼쳤습니다. 치킨, 피자, 샐러드. 건배. 다 같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할머니 멋있대요. 텔레비전 나왔다고. 그래. 할머니가? 네. 할머니 최고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하윤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강연도 하고 순이 할머니랑 재미있게 살 거야. 할머니 꿈은 뭐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이야?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 와, 멋있어요. 하윤이가 박수 쳤어요. 가족들이 돌아가고 순희 씨와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미란아. 응? 우리 참 멀리 왔지? 응. 참 멀리 왔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편안했어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했습니다. 혼자 케이크 자르던 67의 저. 외롭고 무기력했던 저. 그리고 지금의 저. 강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순희 씨와 웃는 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내일 강연 일정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성북구 복지관.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기대되었습니다. 68. 이제 시작입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했어요. 순희 씨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